도저히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송곳을 한번 찌르게 돼 있어요. 짝을 맞춰야 돼서 두 개는 교환을 하셔야 된다. 이런 휘를 휘게 만드는 거는 국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종익 기자입니다. 예, 김정대 기자입니다. 예, 타이어뱅크 이슈가 우리가 지난주에 토크를 한번 했는데 한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이슈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저희도 취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뭐 중요한 팩트들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정대 기자는 그 전현직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죠. 지금도 여러 제보를 기다리면서 예, 취재할 시점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보도할 시점을. 예, 뭐 굉장히 많이까지는 아닌데 네. 저희가 한 대여섯 명 정도 그리고 또 지금 일단 그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좀 소통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은 지금 개중에 고른 거잖아요. 예, 이 사람은 조금 만나볼 필요가 있다. 예, 직접 사람들. 이제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예, 지금 접촉도 이렇게 만나서 할 부분까지 또 다른 분들까지 좀 연결해 주라 여기까지 이제 요청이 되어 있는. 이슈 터지고 나서 쭉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재를 계속 해야 되겠다. 뭐 네. 생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전현직 직원들 이제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여러 피해자분들의 분노랄지 뭐 배신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 전현직 직원들도 희한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현직에 계신 분들은 어떤 그 회사가 돌아가는 운영 방식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아주 대놓고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는 못 하는데 전직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여기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미 거길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분노하고 있는 오히려 이제 터질 게 터졌다. 왜 이제 터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좀 줄을 이뤘고요. 전직은 그렇다 치고 현직도 그러는 거예요? 현직들도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은 직원대로.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현직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분들이 대부분 그 일반 직원들이었는데 그 본사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이 뭐 점장이랄지 이걸 순차적으로 타고 자기들까지 좀 내려오는 게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 네. 자, 그래서 먼저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타이어인데 이게 구멍 아닌가요? 예, 타이어에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찢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건 뭔가 구멍을 뚫은 것 같은 예, 예. 그런 모양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좀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흔하게 보이는 그런 좀 뭐 타이어 펑크가 나면은 뭐 앞정이랄지 뭐 못이나 뭐 나사 같은 게 이렇게 박혀서 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뽑아내고 그 다른 이제 재질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펑크를 떼우는 식인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찢어져 있어요. 예. 타이어뱅크에서 일했던 분이 보내준 거잖아요. 이 사진이 뭐 어떤 설명을 하면서 이걸 보내줬냐면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 펑크가 나면은 직접 이렇게 구멍에 뭔가 이렇게 찍혀서 이게 오는 경우 그렇게 이제 오는데 이거를 수리를 맡기고 이걸 떼우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그 날카로운 뭐 송곳이랄지 또는 뭐 일자 드라이버 이런 걸로 이제 긁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길게 사선으로 내지는 뭐 가로로 이렇게 좀 흠집을 좀 길게 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이게 단순 펑크가 아니라 이게 뭐 주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이거 그대로 두면은 벌어진다든지 또는 아주 큰 사고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체를 유도하는 건데요. 지금 요것과 관련된 그 인터뷰들이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확인하고 취재를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하셨죠? 진짜로 그렇죠. 일을 했었는지. 예,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렌치로 이렇게 뭐 이번처럼 블랙박스에 찍힌 것처럼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긴 장면들이 아니고 사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다 이제 증언 진술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할 수 있는데 재직증명서를 저희한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그분의 뭐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뭐 주소 등 이런 게 나올 거고 실제 이제 그 사업장 주소까지 이렇게 찍혀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에서 저희가 이제 이분의 신분을
확인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면 저희가 어찌됐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타이어 이렇게 구멍난 부분과 관련해서 녹취를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찢는 거는 간단해요. 그 펑크를 때우기 위해서는 나사를 빼고 네. 그 펑크난 부위에 공간을 조금 넓혀야 돼서 송곳으로 한번 찌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송곳으로 이제 옆구리를 살짝 긁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고무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게 되는데 네. 주행에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고객들한테는 이제 과장시켜서 말을 하는 거죠. 이대로 주행하면 터진다. 혹이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쵸. 근데 그거 하나만 교체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또 짝을 맞춰야 돼서 두 개는 교환을 하셔야 된다. 그런 식으로 또 밀어붙이면은 또 고객은 두 짝을 교환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전 직원, 모든 직원이 다 나서서 아 이거 두 짝만 하시면 위치 교환 시기가 애매해진다. 그러니까 제가 보상 매입을 잡아드리겠다. 그 보상 매입이라는 게 멀쩡한 타이어 고치고 새 걸로 교체하면 합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뒤에 지금 보상 매입 나오는 부분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갑자기 타이어 네 짝을 갈려다 보면 이게 그쵸. 예. 돈이 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설득하는 예. 장면인 건데 들어보시죠. 더 들어도 들어볼까요? 되죠? 예. 근데 어차피 할인된 금액으로 나갔는데 그 보상 매입이라는 걸로 생색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뭐 위치 교환도 안 된다 그러고 하니까 그 네 짝을 교환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네 짝까지 교환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휠 들어가는 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말 한마디 하면 이 고객은 할 사람이니까. 수법이 예. 단순히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제일 간단한 게 이제 타이어 찢는 수법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타이어 찢는 것은 사실 뭐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그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더 찢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크게 티가 안 나는 거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거를 한 짝을 갈 걸 두 짝 갈게 만들고 전체를 갈게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이분들의 이제 노하우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휠까지 바꾸게 만드는. 그렇죠. 방금 말한 것처럼 휠도 일단 한번 통한 손님은 좀 이제 휠을 갈게 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흔한 게 휠 밸런스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간단하고 좀 자주 이루어지는 건데 그 얘기부터 한번 네, 우리 저기 그 세로 이슈에서 한번 예, 예, 영상을 또 예. 직접 저희가, 가서 예, 시연도 해본 시연도 거잖아요. 해봤죠. 일단은 제일 간단하죠. 왜냐면은 그 파이프 렌치로 휘는 거는 아무래도 확실하긴 한데 고객한테 들킬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작업 아무것도 없이 기계에다가 자석을 갖다 붙이면은 휠이 자동적으로 휜 것처럼 굴러가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휠 안쪽에다가 그 저희 차량 번호판 스티커 혹시 아시나요? 색깔한 거. 예. 예, 그 핸드폰 번호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휠에다가 붙여요. 네. 그러면 또 그것도 밸런스가 안 맞게 나와요. 조금이라도 이게 살짝이라도 이렇게 좀 단차가 생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흔들리게 나와요. 무조건이에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지금 다 있는 거죠. 예. 그 스티커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지금 제보자분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좀 뭐 송곳도 이렇게 활용을 해보고 이런 단차 이렇게 주어가지고 휠 밸런스 조작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이제 계속해서 뭐 손님이 한 사람 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너무 빈번하게 이게 이루어지니까 도저히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기서 일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만두고 나왔다는 분이에요. 한 6개월 근무하니까 너무 양심이 들려가지고 솔직히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뭐 이러면 이 사람들도 먹고 살려니 하겠는데 오는 사람 손님 족족이 다 그래버리니까 이번에 보배드림 올라와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 파이프 렌치 또는 이제 스패너로 이렇게 흠집을 줘가지고 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분이 직접 이제 보거나 이제 경험을 했는지 잠깐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찾아봐야 될 건데요. 사무실로 들어 찾으세요. 찍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수법이 너무 이게 하도 많이 하니까 안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교체 안 해도 이제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그 상태로 이제 겁을 주고 그리고 이제 교체 작업을 들어가면 이제 교체하려고 타이어를 빼봤는데 휠도 휘었다. 일단 파이프 여기네요. 렌치로 휠을 휘게 만드는 거는 타이어 국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업주들도 누군가에게 배웠을 거잖아요. 대대로 그냥 내려오는 거고. 그 회사의 국룰이다. 예. 대대로 국룰. 내려오는 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소비자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게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이런 시스템인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예. 궁금해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가맹이 아니라 직영이다, 왜 이게 가맹이라고 해서 꼬리 자르기 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팩트 체크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취재를 조금 진행을 하셨죠. 개인 사업자들과 이렇게 가맹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직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 지금 몇 시간 만에 예, 그 계약, 터지고 예, 나서 가맹 계약 해지를 했다고 했고, 잘렸다는 거죠, 쉽게 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가맹업주,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된 지점장이 이제 잘렸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현 지점장은 아닌데, 근데 이제 내부에서 또 전현직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직영이나 다름이 없다. 아니 직영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첫째로 타이어뱅크에서 그 모든 실적 관리 같은 것들, 이 본사가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이제 지부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각 지부에 있는 속해 있는 이제 지점들의 이제 지점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이제 그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실적 압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실제로 이제 지점장들도 매일 아침에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조회를 하면서 지부장한테 그날 얼마만큼의 이제 실적을 달성시킬 건지 그런 보고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지부장들이 뭐 지점 본사에 이렇게 뭐 보고를 하는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덱스라고 했었죠. 예, 그 인덱스라는 거를 이게 책정을 해놓고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조절해가면서 오늘 뭐 타이어를 어느 정도 또는 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책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그날 예, 목표를 미리 보고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부장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어떤 존재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좀 얘기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현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대부분이 전에 이제 지점장을 했던 분도 있고 일반 직원이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점장이든 직원이든 가장 밀접하게 지금 본사하고 중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지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부장이 직접적으로 지점에 찾아와서 매출 압박 같은 걸 넣었다고도 하고, 실제 이분들이 뭐 지점장이든 직원들이든 그 매출에 대한 실적 같은 것들을 보고를 하는 대상도 지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지부장은 지금 각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6, 7명 정도? 꽤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의 뭐 군대 문화 같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각 지점들이 뭐 개인 사업자로서 이렇게 있는 거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좀 뭐 매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러니까 가맹이라는 그 타이틀에 비해서는 그 겉으로 포장해 놓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집요하게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영처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한테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지부장. 오늘의 목표 수량이 몇 개고 필수 수량 몇 개고 뭐 그런 보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교체하러 오는 손님들만 하면은 그 수량을 절대 못 채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아휴, 그런 식으로 사기쳐가면서 장사하면 안 되죠. 그 매일 아침에 이제 지부장한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뭐 녹취나 이런 걸로는 없지만 이제 그 여러 이제 전현직 직원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 지부장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상당히 그 비유하기로 뭐 군대 뭐 사단장급인 것 같다. 지부장 오신다라고 하면은 뭐 그날부터 뭐 정리도 해놔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지부장이 오면은 이제 뭐 인사도 다들 이렇게 좀 도열해서 좀 깎듯이 하고 뭐 그거 당연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부장이 찾아오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되게 그 실적을 매일 보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적이 그 다음날 좀 미달돼서 나왔다. 그게 좀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부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부장이 찾아와서 점장 불러가지고 뭐 심하게는 뭐 고성, 욕설하기도 하고 좀 행패도 부리면서 그렇게 좀 압박을 준다고 합니다. 지점장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직영이니 가맹이니 이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 개인 사업주라면 자기들이 이제 손해가 발생하면 그거를 메꾸다가 만약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털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그 가맹 점주들이 이 매일매일 실적 보고를 하고 만약에 실적이 미달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계약 해지를 당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본인들이 이제 여기서 잘리고 나면 거기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체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리고 바로 이렇게 계약 해지가 돼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차장이라는 신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점장에서 그 아래 등급의 직원으로 강등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그 지점장은 또 당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 네. 그 지점장으로서 이제 그 실적을 채우게 되면 그 이상 그 수익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월급이 올라가는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뭐 지점장의 수익이 아니라 월급이라는 표현도 써서 좀 의아스럽긴 했는데 그 만약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지점장의 월급이 한 30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은 월급이 떨어지고요. 실적을 다 채우고 그 이상분의 이제 그 이윤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이제 지점장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뭐 많게는 뭐 월 1,000만 원 이상씩 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성공 사업주라는 이런 얘기들을 그 사내에서 뭐 자기들의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도 해주고 이 영업 사업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상무지구 지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터뷰를 하고 그게 사보나 이런 데 게재가 됐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 이제 많이 떠돌아다녀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 신화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동기부여를 계속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과가 발생을 하면 지점장들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예.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셨듯이 실적을 계속 못 채우는 일이 발생을 하면 강등이 되는 거죠. 네. 다시 이제 직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이 지점장들이 직원이 약간 좀 그 승진하는 개념으로 지점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그 전현직 직원들의 공통된 얘기인데 그래서 직원들도 성공한 사업주가 되고 싶어서 점주가 되고 싶어서 더 악착같이 그 점주들하고 한통속이 돼서 고객들을 좀 눈속임하고 이렇게 좀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런데 이제 좀 가담하고 그러면 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점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해요. 뭐 이제 점장을 사장이라고 그 사람들 부르는데 뭐 사장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 직원들을 압박하지는 않겠죠. 근데 본인한테 계속해서 어떤 실적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직원들한테 뭐 당장 나 내일 잘리게 생겼는데 너네들 뭐 타이어를 찢던지 아니면 뭐 훼손을 하든지 휠을 훼손하든지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거를 좀 만들어 와라.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압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주 그러니까 개인 사업주가 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자기의 목표, 욕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직원으로 있을 때는 기본 월급만 받지만 만약에 본인이 점주가 되고 또 더군다나 성공 사업주 소위 말하는 성공 사업주 그 아래서 일했던 직원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버는 모습을 봤겠어요. 한 명 와가지고 타이어 하나 갈고 4개 갈게 만들고 휠 갈게 만들고 하면서 얼마나 쉽게 돈을 버는 모습을 봤겠습니까? 그 노하우가 다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직원 신분이어도 자기가 실적을 잘 채우는 걸로 이게 눈에 들면 예, 지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순환근무 얘기도 있던데. 협의학습이라고 타이어뱅크 내에서 이제 있는 그 어떤 제도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뭐 광주 상무점이 지금 엄청난 그 성공한 그런 이제 그 지점이잖아요. 네. 나름 이제 그 매출이 상당히 그 전국에서 순위권 안에 들었다고 아, 하는데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그 상무점이 이제 영업을 잘하니까 본사에서 다른 지점들한테 약간 매출이 떨어지고 실적이 안 나오는 거기에서 직원들을 보내라고 해라.
협의 학습. 예, 협의학습니다. 그러니까 지점과 지점 간에 이렇게 좀 그 소통을 하면서 음. 노하우를 이렇게 좀 전수해주는 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저기 뭐 A시에 있는 그 매출이 안 나오는 지점에 있는 직원 몇 명이 이제 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꽤 기간을 두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뭐 그 이상도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암묵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휠 훼손이랄지 이런 수법들이 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 배워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한간에는 전국적으로 수법이 유사한 이유가 있다. 이게 협의학습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돌다 보니까 잘 되는 지점의 그 노하우가 계속 퍼지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겠죠. 친절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 한편으로는 이런 훼손하는 노하우도. 그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직영의 시스템인데 네, 아까 또 그 성공 사업주 여기서 얘기했듯이 사업주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또 이게 가맹 시스템이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네. 그런 거죠. 예. 지금 뭐 본사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절대 이렇게 그 꼬리 잡히지 않으려고 가맹처럼. 가맹처럼 보여지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파헤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본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가맹이고 개인 사업주들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뭐 계약들이 이루어진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제로 그렇냐라고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가맹과 직영의 개념을 봤을 때 이건 직영에 가깝다. 사업주, 개인 사업주라는 부분 얘기해 줬는데요. 그 직원들이 보통 이렇게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약간 좀 승진하는 것처럼 개인 사업주가 된다. 뭐 거기에 대한 좀 설명도 있었어요. 그 사업주가 되는 과정이 직원 생활을 거쳐요. 네. 그러면 직원 생활을 거치고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7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마련하면 본사에서 가게를 줍니다. 사업자를 낼 수 있게. 그러니까 직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사장처럼 일을 하는 거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압박을 받기는 합니다. 사장들로부터. 뭐 좀 심한 곳은 7시 퇴근인데 퇴근을 안 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목표 이거 안 채우면 퇴근 없다. 그래서 뭐 11시까지 근무하는 매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퇴근을 빨리 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도 있고 사업자가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이 좀 미달됐을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나 뭐 그런 부분도 잠깐 언급이 좀 됐는데요. 네. 여기서 한 달 매출을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내게 되면은 사업자를 빼서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주에서 차장이라고 이제 직급이 이제 진급 누락이 되거든요. 강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언제 다시 점장이 될지 모르는 무기한 이제 연기가 되기 때문에 다 자기 발로 나갈 거예요. 사업주에서 차장으로 내려오면 예. 스스로 이제 다 나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기는 어려운가 보죠. 이제 그 일정 기간이 또 필요하고 지점장 사업주를 할 때는 상당히 그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을 얻다가 다시 이제 직원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수입이 확 줄겠지 뭐. 그렇죠. 예.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좀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의 어떤 그 뭐 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보면은 그 전 지점장이었다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나온 분들이신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회사 내에서도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는 점주였는데 직원들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일했다가 갑자기 또 떨어져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이 점주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전되는. 한 지점 안에서 그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런 분들 접촉을 하고 또 제보도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잡아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최근까지 이제 좀 지점장으로 있다가 실적이 좀 많이 이렇게 압박으로 오는 상황에서 미달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만두고 나가게 된 분들, 예,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타이어뱅크에서 실적 압박이라는 게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제 그게 좀 입증이 되고 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하면은
그 양심적인 그 업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 어떤 고의 훼손이랄지 이런 부분에까지 좀 선을 넘게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또 그런 분들 계시면 제보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예. 그것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또 저희가 이렇게 단독으로 또 마련하고 있는 취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때 또 뵙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